인기가 많은 연예인들은 국민 수식어를 갖게 됩니다. 국민 여동생, 국민 여배우, 국민 개그맨 등의 타이틀이 붙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국민 타이틀을 받았지만 어느 순간 소리 없이 방송에서 사라지는 연예인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한순간의 실수로 갑자기 TV에서 사라진 연예인 탑9를 소개합니다. 4위는 배우 조연기입니다. 조연기는 1982년 MBC 공채 탤런트로 연예계에 첫 발을 내디딘 배우입니다. 조연기는 배우로서 활발히 활동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개그맨 못지않은 유머 감각을 발휘하며 예능 프로그램의 패널로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MBC의 장수 프로그램인 세바퀴와 MBN의 황금알에서 그는 프로그램 시작부터 끝까지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2017년 황금알이 종영한 이후 그는 TV에서 모습을 감추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방송에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동네형 TV를 개설하여 꾸준히 팬들과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초기에는 구독자가 몇백 명 수준이었으나 꾸준히 영상을 올리며 현재는 약 19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약 9개월 전부터 업데이트되지 않았으며 TV 출연 역시 전혀 없어진 상태입니다. 한편 조연기에게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로 킬러조라는 별명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수식어는 1993년 조연기가 저지른 음주운전 사고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1993년 그는 강원도 정선군 덕송리 42번 국도에서 오후 8시경 30대 여성을 차로 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조연기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는데 이때 길을 건너던 피서객을 들이받았던 것입니다. 차에 치인 여성은 목숨을 잃었고 조연기는 이 여성을 길 옆 풀숲에 유기한 후 자신의 차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조연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조연기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해 형량을 줄였던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는 형량을 높여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이후 조연기는 보석으로 석방되었고 이후 꾸준히 방송활동을 했는데요. 당시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던 때라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후 시간이 흘러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연기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킬러조라는 별명 아닌 별명이 조연기를 따라다녔고 여전히 이 수식어를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조연기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죗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비난을 받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의 영상에도 댓글창이 막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로 숨기보다는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길 바라겠습니다. 3위는 이영하입니다. 2003년 강호동의 천생연분을 통해 TV에 데뷔한 연기자 이영하는 귀여운 외모와 톡톡 튀는 매력으로 여러 드라마에서 활약했습니다. 특히 2010년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에서 양미순 역할을 맡으며 연기 변신에 성공했죠. 이 드라마는 시청률 50%에 육박하며 국민 드라마로 자리 잡았고 이영하도 그와 함께 국민 배우로 주목받을 뻔했으나 그녀를 따라다니는 연관 검색어가 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바로 똥꼴레라는 단어였죠. 이 의미를 알 수 없는 단어는 여전히 이영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2006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남자 연예인들이 왜 그렇게 이영하를 좋아하죠?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여러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고 똥꼴레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이영하를 옹호하는 댓글을 지속적으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도 남자 연예인들이 이영하를 좋아한다, 인기가 많다 등의 글들이 올라왔으며 이영하의 친구가 코디인데 밴 안에서도 수첩에 글을 적으며 매우 차분하다거나 고등학교 때는 뚱뚱했었지만 철저한 식단 관리로 지금의 몸매를 만들었다는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또한 이영하가 중학교 때 놀았다고 한양대 수석 입학 정말 대단하다라는 글도 올라왔고 이영하의 일반인 친구에 대한 험담과 과도하게 그녀를 옹호하는 글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 의구심이 든 네티즌들은 혹시 이영하 당사자가 아니냐며 해당 아이디의 예전 기록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똥꼴레의 아이디를 살펴봤더니 이영하의 팬들이 직접 그녀에게 남겼던 후원 메시지 등이 보여지면서 이영하 본인의 자작극임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자신이 예전에 적었던 흔적이 남는다는 것을 몰랐던 이영아는 이후 재빨리 아이디를 바꿨지만 이미 그녀가 주작으로 댓글을 작성했던 사실이 모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이영아의 소속사는 이영아 똥꼴레라는 연관 검색어를 지우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으며 우픈 상황이 연출됐는데요. 이러한 이미지가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인지 이영아는 김탁구 이후 간간히 활동을 했지만 2018년 이후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분히 주연으로도 자리매김할 수 있었겠지만 자신이 저지른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의 꼬리표를 만들어버린 것 같네요. 앞으로는 이런 자작극이 아닌 진짜 연기로 또다시 국민 드라마에 출연할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2위는 서하준입니다. 서하준은 2008년 연극 죽은 시인의 사회로 데뷔한 후 2013년 드라마 오로라 공주에서 조연으로 출연하며 조금씩 연기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는 처음 오디션에서 탈락했지만 제작상의 사정으로 중간에 투입되었고 암세포도 생명이다라는 대사로 주목을 받으며 주연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 이후 서하준은 여러 일일 드라마와 아침 드라마에서 주인공으로 캐스팅되며 연극 배우 시절의 무명 시절을 보상받은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정글의 법칙 등 예능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하며 남자 배우로서 입지를 넓혔습니다. 그러나 2016년 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논란으로 서하준은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논란의 중심은 한 남성이 알몸으로 카메라 앞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유출된 사진이었는데 그 남성이 서하준과 매우 닮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서하준은 이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았고 SNS를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그와 10일간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논란은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그 사이 추가로 다른 영상과 사진이 유출되면서 여러 남자 배우들이 언급되었으나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한 배우들은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하준은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자숙의 시간을 보내다가 2017년 7월 MBC 비디오스타에 출연했습니다. 이때 이 과거의 사건이 언급됐는데 서하준은 그냥 조용히 있었다. 주변에서는 많이 힘들지? 라고 위로한다. 당하지 않은 사람과 당사자는 다르다. 창피한 건 반나절도 안 갔지만 화나고 증오심이 생기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해명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누가 봐도 나라고 인식하고 글을 적는다. 누가 봐도 나고 내가 봐도 나인데 거기서 나 맞습니다 나 아닙니다 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누가 봐도 나다라고 말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자신이 맞다는 듯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이후 2019년 드라마 맛 좀 보실래요? 2020년 불새 2020의 주연으로 캐스팅되면서 다시 방송활동을 시작했는데요. 다행히도 조금씩 활동을 다시 하고 있지만 이 사건이 없었다면 더 많은 작품에 출연할 수도 있었을 것 같네요. 1위는 아이비입니다. 2005년에 등장한 가수 아이비는 섹시한 무대 이미지와 모범적인 일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이비는 엄격한 가정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고 인터뷰에서 여자의 몸은 신성한 존재라며 술과 담배를 멀리해야 한다는 발언을 통해 청순한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이비의 전 남자친구가 그녀의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을 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진 것입니다. 전 남자친구는 아이비가 자신과 사귈 때 가수 휘성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복수심에서 협박을 벌였다고 했습니다. 휘성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고 아이비가 휘성에게 남긴 부적절한 발언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으로 아이비는 그동안 쌓아온 모범생 이미지를 크게 잃었고 한동안 활동을 중단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행히도 동영상은 유출되지 않았고 협박 사건이 진정된 후 아이비는 뛰어난 가창력을 바탕으로 뮤지컬 무대에서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현재는 뮤지컬 배우로 활발히 활동하며 이미지를 회복한 상태입니다. 화려한 연예계 대신 유흥업계를 선택한 여성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4위는 장미인혜입니다. 장미인혜는 대표작은 부족하지만 대중적인 인지도에서는 상위권에 속하는 인물로 정치적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해 거침없는 발언을 하며 자신의 소신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SNS에 올라온 스폰서 제안에 불쾌감을 표시하며 소신 있는 배우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노현동의 템프로 업소에 출근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큰 논란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장미인에는 매일 출근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업소에 나타났으며 고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어 예약이 어려운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미인에는 배우로서의 자부심을 잃지 않았고 다른 접대 여성들과는 달리 술자리에서도 말을 거의 하지 않는 도도한 태도를 유지했다고 업소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 장미인에는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해당 내용을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유흥업계 내부 관계자들은 일부 여자 연예인들이 템프로에서 일하는 경우가 적지만 존재한다고 인정했으며 이들이 일반 접대 여성들과는 다르게 특별한 손님이 있을 때만 잠시 룸에 들어가 인사를 하거나 술을 한두 잔 따르는 초대 손님 형태로 활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장미인애가 정기적으로 출근했던 것인지 아니면 특정 손님들만 상대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편 장미인애는 해당 보도를 낸 언론사를 상대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며 고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실제로 고소장이 접수되지는 않았습니다. 3위는 한나경애입니다. 그녀는 유흥업계 출신이라는 오해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기반으로 화류계로 진출했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한나경은 성형외과 시술의 결과를 영화 전망 좋은 집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했지만 그녀가 본격적으로 주목받은 계기는 청룡영화제와 관련된 논란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 다른 영화에서도 성형미를 강조하며 출연했으나 이미 대중의 관심은 시들해졌고 제작사들 역시 그녀를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나경은 부산으로 내려가 활동을 이어갔고 그곳에서 2차는 나가지 않는 아가씨로 알려지며 활동하던 중 한 사업가와 인연을 맺게 됩니다. 한나경은 2차는 거절하지만 스폰은 받는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이 사업가와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사업가는 이를 계기로 출장이라는 핑계를 대며 매달 부산을 찾았고 아내와 한나경 사이를 오가는 이중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가의 아내는 남편이 출장 후 가져온 쇼핑백에서 긴 머리카락을 발견하고 샤워 후 그의 등에 남아있던 손톱 자국을 보고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의심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고 그날 밤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가 3차례 걸려왔으며 다음 날 사업가의 아내에게 임신 초음파 사진 2장이 전송되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한나경이 보낸 것이었고 이로 인해 아내와 한나경 간의 갈등은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사업가의 아내는 처음에는 이혼을 고려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 했으나 한나경이 보낸 결혼은 끝났어요 라는 메시지와 자존심을 짓밟는 내용에 결국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한나경은 사업가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4천만 원의 보상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해 사업가의 아내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한나경의 행적이 공개되면서 더 이상 그녀를 찾는 고객이 없었고 일할 수 있는 업소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경은 여전히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그녀를 위해 별풍선을 보내주는 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위는 한서희입니다. 한서희는 연습생으로 활동했지만 데뷔에 이르지는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예계 내에서 넓은 인맥을 자랑하는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그녀가 재력가와 톱스타급 연예인들만 출입할 수 있는 멤버십 클럽 템프로에서 근무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더 큰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녀는 빅뱅의 탑, 아이콘의 비아이 등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들과 연관된 사건에 자주 이름이 오르내리며 저격수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심지어 YG 엔터테인먼트의 수장인 양현석도 그녀와 관련된 논란에 휘말리면서 그녀는 연예계의 판도라의 상자와 같은 인물로 평가되었습니다. 한서희는 연습생 시절 여러 기획사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았고 실제로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와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거치며 데뷔를 준비했으나 템프로에서 단 3시간 머물고도 200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과거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보여줬던 순수한 모습이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운 점은 아쉬움을 자아냅니다. 1위는 최영아입니다. 기상캐스터 출신으로 큰 주목을 받았던 최영아는
배우 김선호와의 사건 및 이혼 소송 중 공개된 CCTV 영상, 즉 3대1 논란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재력 있는 시댁에서 사실상 쫓겨나듯 이혼을 당했으며 이후 거짓 폭로 논란으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이는 제주도에 마련된 오피스텔과 생활비를 지원해준 스폰서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논란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가수 이재훈과 함께한 음주가무 동영상이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지인들 간의 모임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를 본 스폰서가 문제를 삼게 된 것입니다. 최영아가 남성 연예인과 새벽까지 술을 마신 사실에 실망한 스폰서는 그녀에게 제공하던 모든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그 이후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최영아는 결국 화류계로 진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85년생으로 40을 앞둔 그녀는 템프로와 같은 멤버십 업소에서 일하기엔 어려운 나이였지만 뛰어난 외모와 과거의 경력을 바탕으로 부산의 한 업소에서 새롭게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곳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그녀가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뛰어난 발음과 뛰어난 의사소통 능력으로 눈에 띄는 존재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에서 활동하던 그녀는 어느 순간 모습을 감추었고 현재는 연락이 끊긴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조폭 두목과 사랑에 빠져 몸과 마음을 바쳤던 여자 연예인 T.O.P 3을 소개합니다. 3위는 정양화 배상윤입니다. 그룹 업타운은 윤미래가 탈퇴한 후 제시를 영입하며 새로운 출발을 꿈꿨지만 예전만큼의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6집에서 새로 합류한 멤버는 브라운이라는 별명을 가진 정양화였습니다. 정양화는 소속사 대표이자 프로듀서인 정연준과 2년간 공개적으로 열애를 이어갔으며 결혼설까지 돌았지만 결국 결별하고 연예계 활동을 잠정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지내던 정양화는 몇 년 후 배상윤의 해외 도피 사건을 통해 다시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KH그룹의 회장인 배상윤은 과거 강남 한복판에서 발생한 조직 간 분쟁, 이른바 팔레스 호텔 사건의 주범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당시 난초파를 이끌며 악명을 떨쳤고 이후 신영광파의 부두목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 후 배상윤은 하얏트 호텔과 강원도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하며 자산 규모 4조 원에 달하는 KH그룹을 이끌게 되었으나 그의 사생활 또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첫 번째 아내인 조명박물관 관장 구한나와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 업타운의 정양화와 내연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2022년 정양화가 미국에서 딸을 출산하면서 배상윤은 그녀를 두 번째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동서를 얻게 된 첫 번째 아내는 필룩스라는 조명회사의 실질적 대표 자리를 맡는 조건을 받아들였고 이에 배상윤은 첫 번째 아내의 눈치를 덜 보며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4천억 원대 배임 및 650억 원대의 횡령 혐의로 다시 해외로 도피하게 되었고 이후 정양화는 독수공방 상태에 놓였을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아내의 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상윤은 해외 도피 중에도 베트남에서 정양화와 딸을 불러 호화 요트 파티를 여는 등 여전히 변함없는 애정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수사 당국의 관심을 끌며 배상윤은 또다시 제3국으로 도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정양화는 출국 금지 상태로 지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2위는 백창주 송지효입니다. 송지효는 2003년 영화 여곡의 담삼에서 주연을 맡아 주목을 받았으나 기대에 못 미친 연기력으로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색즉시공이와 쌍화점에서 과감한 연기 변신을 시도하며 큰 화제를 모았고 2010년에는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의 고정 멤버로 합류하면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그녀가 소속된 CGS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백창주와의 미래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두 사람의 교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백창주는 과거 양은이파 부두목 출신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오비파에 몸담았던 경력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과거 그룹 터보의 김종국과 김정남을 둘러싼 논란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 스타뮤직은 조폭과 연관된 전형적인 레이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시 소속사 대표였던 조폭 출신 권승식과 로드 매니저였던 백창주는 김종국에게 사소한 문제로 폭행을 가하며 김종국이 소속사를 떠나려 할 때 협박으로 억누르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김종국이 허리디스크 문제로 현역 복무 대신 공익 근무를 선택하게 된 배경에는 소속사에서 겪은 폭행의 심각성이 영향을 미쳤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연예계에서 악명을 떨친 백창준은 이후 권상우의 매니저를 맡았고, 권상우가 소속사를 옮기려 하자 그의 사생활 문제를 빌미로 협박하여 2년간 전속계약을 강제로 유지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백창준은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소속 연예인들에게 악명이 자자했던 백창주와 관련해 송지효가 시제스와의 계약 종료와 함께 그와 결별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여러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녀가 그와 진심으로 교제했는지 아니면 두려움과 강요로 인해 관계를 유지했는지는 아직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위는 이휘양입니다. 이휘양은 1981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후 1982년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주먹 김두조와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조폭 출신 남편과의 결혼으로 인해 세간의 비난을 받았지만 김두조는 결혼 후 완전히 달라져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휘양의 독실한 기독교 신앙이 남편에게 큰 영향을 미쳐 김두조는 신앙생활과 봉사활동에 헌신하며 나중에는 헬스장과 체육관을 운영하며 성실한 사업가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 40억 원 규모의 부동산과 문화유산을 대학에 기증하는 등 많은 선행을 실천했고, 그로 인해 이휘양의 평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김두조의 변화는 유퉁에게도 영향을 미쳐 유퉁이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김두조는 결혼 후 아내와의 관계도 화목하게 유지하며 별다른 논란 없이 평온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안타깝게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64세였으며 생전에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말고 조용히 장례를 치러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소박하게 진행되었으며 사후 49제가 지나고 나서야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조용히 처리되었습니다.